대장경이란 불교의 경, 율, 논의 3장 등 불교 경전을 전부 모은 것을 말한다. 경장이란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것이고, 율장이란 수행자의 기율을 담은 것이며, 논장이란 그것을 해설하고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합천해인사 대장경판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고려대장경이라고도 부르며 경판수가 8만여 장에 달해 흔히 8만 대장경이라고 부른다. 8만 대장경의 정확한 경판수는 1915년 조선총독부의 조사에서 8만 1258장으로 알려졌지만 2014년에 재조사한 결과 8만 1352장으로 밝혀졌다. 다만 여기에는 일제강점기 동안에 추가 제작된 36장의 경판이 포함되어 있다. 경판의 앞뒷면에는 모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한 면의 글자는 대략 300자 정도이며 전부 합하면 5272만 9천자에 달한다. 8만 대장경은 고려 고종 23년부터 고종 38년까지 총 16년에 걸쳐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대장경은 두 번째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제조 대장경이라고도 부른다. 목종 12년 2월 강조의 정변으로 목종이 폐위되고 현종이 왕위에 올랐다. 바로 다음 해인 현종 원년 11월 거라는 강조에 대한 문책을 이유로 압록강을 건너 고려를 침략해왔다. 자신들이 고려의 왕으로 책봉한 목종을 폐위한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제2차 고려거란 전쟁의 시작이었다. 전쟁 초기 강조가 이끄는 고려군은 참패했다. 개경이 함락당할 위기에 처하자 현종은 나주까지 몸증해야만 했다. 초조 대장경은 바로 이 무렵인 현종 2년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는 불력으로 민심을 단결시켜서 거란군을 물리치기 위함이었다. 그로부터 76년이 지난 선종 4년에 완성된 초조 대장경은 이후 대구의 부인사에 보관되었는데 고종 19년 몽골의 제2차 침입 때 모두 소실되고 말았다. 고종 18년 몽골의 제1차 침입과 고종 19년 몽골의 제2차 침입은 불과 수개월 만에 끝났다. 하지만 고종 22년에 시작된 몽골의 제3차 침입은 이전과는 달리 고종 26년까지 계속될 정도의 대규모 침략이었다. 따라서 고려가 입은 피해도 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고종 19년 6월 무신정권의 집권자 최우는 강화 천도를 단행했는데 이는 육지에 있는 백성을 버렸다는 불만을 낳았다. 최우로서는 민심을 수습할 방안이 필요했다. 고종 23년 최우는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대장경을 다시 만들기로, 즉 제조 대장경을 만들기로 하였다. 이는 200여 년 전에 초조 대장경을 만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불력으로 민심을 단결시켜서 몽골군을 물리치기 위함이었다. 고종 24년 당대의 문장가 이규보는 제조 대장경 판각에 앞서 쓴 발언문인 대장각판 군신기고문에서 대장경을 다시 판각하겠다는 임금과 신하의 서원을 통해 몽골군이 물러가기를 바랐다. 대장경판의 간기 중에는 정유색, 고려국 대장도감, 봉칙조조라는 글이 있다. 정유년 즉 고종 24년에 대장도감에서 만들었다는 뜻인데 중국의 연호가 아닌 12간지에 따라 연도를 표기했고 고려국 황제의 칙령을 받들었다는 의미의 봉칙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주성을 보였다. 대장경판의 간기 중에는 정미세, 고려국 분사 남의 대장도감 개판이라는 글도 있다. 정미년 즉 고종 34년에 남해의 분사 대장도감에서 다시 편했다는 뜻인데 이를 통해 경판의 판각지가 경남 남해임을 알 수 있다. 남해는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큰 섬으로 당시 한반도 전역을 휩쓸던 몽골군의 발길이 미치지 못하던 곳이었다. 또한 남해 인근의 진주는 대장경 제작을 후원한 최후의 시급지가 있던 곳으로 인적 물적 기반이 풍부하다는 장점도 있었다.
남해에서 8만 대장경을 만드는 데에는 최후의 처남인 정한이 큰 역할을 했다. 정한은 최후가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것을 보고 남해로 와서 살았는데 불교에 심취했던 그가 대장경 제작에 필요한 재원의 절반을 부담했다고 한다. 남해군 고현면에 있는 대사리는 예전에 큰 절이 있어서 대사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다량의 고려시대 기와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8만 대장경 판각지로 유력한 곳이다. 대장경판은 판각된 곳에 따라 대장도감판과 분사도감판으로 나뉘는데 판각자 중에 인경이라는 사람이 계묘년 즉 고종 30년에 대장도감판과 분사도감판을 모두 새긴 것을 보면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이 모두 남해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장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벌목 및 운송, 목판 제작, 한지 제작, 필사, 판각, 교정, 오칠 등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판각 작업만 해도 한 사람이 하루에 40자 정도를 새길 수 있다고 하므로 5,272만 9천자를 모두 새기기 위해서는 연인원 132만 명이 소요되는 엄청난 작업이다. 8만 대장경에 기록된 참여자 명단을 보면 진사, 삼이, 신녀, 천태산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대장경판에 자주 등장하는 심작이라는 글귀는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다. 실제로 대장경판에 새겨진 5,272만 9천자 중에서 오탈자는 158자에 불과하다. 즉 오탈 자율이 0.0003%로 판각은 거의 완벽에 가깝다. 8만 대장경의 판각은 고종 24년에 시작되어 고종 35년에 끝났다. 하지만 이후 교정 등 마무리 작업과 강화도로의 이송 등의 3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고종 38년 9월 마침내 강화도성 서문 밖의 대장경 판당에서 8만 대장경의 완성을 축하하는 의식을 치르게 되었다. 이후 강화도에서 복원되던 8만 대장경은 조선 태조 7년 5월에 한양 부근의 용산강으로 일단 옮겨졌다. 이곳에서 태조는 대장경을 직접 보았고 대장경은 합천 해인사로 옮겨졌다. 물론 조선 왕조실록에 8만 대장경을 해인사로 옮겼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다. 하지만 다음 해인 정종 원년 1월 대장경을 인쇄하는 승려들에게 공양했다는 기록이 있어 이때는 이미 8만 대장경이 해인사에 도착했음을 알 수 있다. 8만 대장경이 완성되자 일본은 우왕 14년부터 여러 차례 대장경을 요구했다. 조선 세종 6년에는 일본 사신이 대장경판을 달라며 단식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일본은 대장경을 요구하면서 왜구의 노략질을 줄이거나 잡혀간 조선인을 돌려보내겠다는 등의 평화교섭을 제시했기에 조선 조정은 일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했다. 8만 대장경은 한국전쟁 때 소실될 뻔했다. 1951년 9월 가야산 일대에는 퇴각하지 못한 인민군과 국군의 접전이 한창이었다. 당시 대령이었던 김영환은 전투기를 몰고 인민군을 소탕하기 위해 출격했는데 그에게 전달된 폭격 지점은 해인사 앞마당이었다. 김영환은 그곳에 8만 대장경이 있음을 알고 이를 지키기 위해 항명했다. 그리고 같이 간 편대원들에게도 폭격을 불허했다. 이로써 8만 대장경은 소실될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고 2010년 그에게는 금관 문화훈장이 추서되었다.